지난주 뉴스에서 또다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관계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같은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집값은 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사는 수백만 무주택자들의 공통된 감정입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마음,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체념으로 변해버린 그 무력감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수도권 집값은 잡히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말입니다. 먼저 하나의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값 문제는 단순히 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오히려 집은 넉넉합니다. 인구보다 주택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집의 절대적 수량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과 가깝고 학교가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그런 곳의 집은 항상 부족합니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듭니다. 외곽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은 옮기지 않고 집이 없는 사람들만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핵심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오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 정부는 대규모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수만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신도시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을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도시의 집값은 처음에는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서울의 외곽 지역만큼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작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도시로 이사간 사람들 대부분은 서울에서 일합니다. 매일 1시간 넘게 출퇴근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직장 근처로 이사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결국 신도시는 임시거처가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곳은 여전히 서울 핵심 지역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의 집중입니다. 대한민국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가 있고 금융회사가 있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정부는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기업을 이전시키려 합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기업의 핵심 부서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입니다. 좋은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옵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투자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집은 재산이고 투자이고 노후 대비 수단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너도 나도 사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것을 막으려고 온갖 규제를 만듭니다. 대출을 제한하고 세금을 올리고 거래를 까다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조바심을 냅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를 돌아보면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여전한데 거래만 어려워지니까 가격은 더 오릅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네 번째 문제는 시간입니다. 집을 짓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을 구하고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입주하기까지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변합니다. 처음 계획했을 때와 완공했을 때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정책은 항상 현실을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중간에 잠깐 주춤한 적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한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있는 한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믿음을 깨려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집값이 크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은행이 위험해지고 건설업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결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적당히 안정시켜야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글로벌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대도시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뉴욕도, 런던도, 도쿄도, 싱가포르도 집값이 비쌉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집값이 오릅니다. 여기에 금리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집니다. 대출이 쉬워지면 집값이 오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지지만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버팁니다. 결국 거래만 줄어들고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약간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정말로 수도권 집값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걸까요? 완전한 해결은 어렵지만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공공기관 몇 개를 옮기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일자리들이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교육 인프라를 균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에서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통을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수도권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도심으로 출퇴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꼭 도심에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외곽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은 앞으로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금 외곽이라도, 조금 작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냉정하게 분석하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정부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선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수도권 집값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면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된 현실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